안녕하세요. 중매공주 선화공주 이선화입니다. 이 꽃 보이죠? 해피 발렌타인데이입니다. 아침에 배달이 왔는데 저는 누굴까? 물론 남편이 아닌 건 알았는데 누가 이렇게 보냈을까 했더니 여자예요. 여자 우리 그 고객님이 그냥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기쁘더라고요. 그러나서 오늘 보니까 그냥 뭐 선물 보냈다, 그거 보냈냐 저희가 확인하고 뭐 이러면서 오늘 하루가 좀 바빴어요. 그래서 남성분들 특히 막 빨리 보내라, 어떻게 했냐, 챙겨줬냐 막 이런 잔소리 하는 날이었었어요. 자, 여러분 뭐 해피 발렌타인 지나더라도 좀 이런 것들 신경 써주면 받는 사람 너무 기쁜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하셔야 인연을 잡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미국 교포와 또 한국 우리 동포나 한국 교민이나 또는 뭐 타국의 뭐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에서 이렇게 미국 교포들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주시고 또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지금 많아졌어요. 그러면서 예전에 미국 교포를 만나려면 라는 제목으로 했을 때는 조금 포괄적인 내용으로 우리 미국 교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이더라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세싱 해야 성공적으로 매칭이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언어적인 차이, 문화적 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도 틀리다 보니까 좀 많이 갭은 있어요. 그래도 또 그거를 극복해서 잘 살고 좀 이렇게 하고 싶고 매칭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,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매칭이 가능할지 첫 번째는요. 분명히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분과 미국에 계신 분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. 뭐 어떤 분인지 정보를 드릴 건데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막상 한국에서 뭐를 하는 분이더라 라고 할 때 그 직업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감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. 전혀 어떤 문화나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잡이 뭐지? 그게 뭐지? 뭐 코디네이터다?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도 여기에서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틀릴 때도 있고요. 또 반대로 미국에서 사업가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로는 사업가라고 하지만 여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뭐 규모가 발륨이 어떤지는 그쪽에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와 여기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막상 나중에 딱 봤는데 뭐 사기였더라 또는 막 실망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연봉의 차이도 굉장히 틀려요.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규모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규모보다 엄청 날 수도 있고요. 그거를 정확한 정보들을 어떤 통로로 해서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그 나중에 훗일에 뒤탈이 없어요. 그랬을 때 서로가 안 맞아서 뭐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해로 인해서 딱 처음부터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 정보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약간은 속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뭐 결혼한 적이 있거나 애가 있거나 이랬는데 그런 얘기 다 빼고 있다가 막상 오거나 한국에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그때서 알려준다거나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갔을 때 그때 보니까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. 국제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할 수가 있으니까 자, 이 정보들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정말 미스하시면 안 돼요. 자, 두 번째는 이제 다 알았어.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결국은 뭐 SNS 전화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시간이 안 맞아. 여기 밤이면 거긴 낮이고. 그러니까 그 타이밍도 잘 맞춰서 우리가 지금 14시간 시간 차이인가 그래요. 그러니까는 뭐 또 뉴욕이나 LA냐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 시간 차이를 보고 서로 힘을 내고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문자는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는 하셔야 돼요. 이 통화가 중요한 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영어가 편한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이 문자로 한글로 쓰자니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이 영어로 쓰자니 막 한참 이렇게 막 버벅거릴 수 있잖아요. 이거 A를 어를 넣어야 되냐 더를 넣어야 되냐서부터 고민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분들도 한글로 쓰다 보면 맞춤법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하면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요. 근데 언어를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
띄엄띄엄 뭔가 어느하게라도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소통을 하라고 좀 보통 말씀드려요. 여기 있는 분과 한국에 계신 분하고 소통을 할 때는 못하더라도 한국말로 좀 노력해 달라고.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는 영어를 쓰되 저쪽에서 통역기나 이런 걸 쓰면 되니까. 그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는 한국어를 쓰라는 얘기를 해요. 자,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은 문자는 반드시 해야 되고,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하셔야 되고, 그러면서 익숙해지면 영상 통화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. 이미 서로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 오고 가고 했을 테니까 영상 통화도 몇 시에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힘을 내서 하셔야 돼요. 그냥 시간 될 때 할게가 아니라 우리 몇 시에 통화하자 약속했으면 그 시간에 졸려도 시간을 맞춰서 이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.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해서 데이트를 해야 돼요? 한다면 한국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고 미국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되는데, 그래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어떤 이유든 한국에 계신 분과 미국에 계신 분하고 만날 수 있을 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힘을 내셔서 소통하셔야 돼요. 요즘 같이 이렇게 잘 돼 있는 SNS 이런 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. 잘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요. 한 6개월 정도 소통을 했다 하면은 반드시 사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. 이게 같은 한국 사람끼리 사는 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데이트하는 거 전혀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이제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이제 대화가 됐다? 반드시 미국으로 오셔야 돼요. 또 반드시 한국에도 가보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러기 전에 친인척들이 한국에 갈 일이 있거나 또 미국에 올 일이 있거나 할 때 미리 보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이분들의 말씀을 다 들어서도 안 돼요. 당사자가 직접 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근데 케이스가요.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는 어떠냐면요. 미국에 오면 당장 내 나라, 그러니까 한국어도 안 되는, 뭐 영어를 잘하신다 해도 아무래도 생소하죠. 그럼 여기 있는 분이 가서 이제 공항에 픽업하실 거예요.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픽업을 하면 어디로 가냐 하면 호텔 같은 데로 뭐 돈이 아까워서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에 온 손님은 집으로 모시는 케이스가 보편적으로 우리의 문화예요. 왜냐하면 게스트 하우스를 이미 다 각 게스트 방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게 미국 스타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. 그러면 소통만 했지 처음 본 사람의 그 집에 가서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2주를 있을 걸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. 근데 이런 문화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.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오셨을 때 아무래도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아침부터 일어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어디 같이 따라도 가고 이러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컨디션 조절도 잘 하시고, 그러나 또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런 배려를 좀 해주셔서 좀 푹 자기도 놔두고 좀 편하게 해주고, 때로는 호텔, 가까운 집하고 가까운 호텔에도 좀 잡아주시는 것도 좀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조금 다른 데이트하고는 틀리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. 당연히 한국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. 미국에 계신 분이. 그럴 때는 근처에 그 집에 가는 것보단 근처나 뭐 서울에 호텔을 두고 또는 친척 집에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하는 경우는 있지요. 그래서 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오는 케이스일 때는 문화가 조금 틀리다는 것까지. 그래 어쨌든 만나셔야 돼요. 자주. 그게 한 번 와서 딱 봤는데 이렇게 사는 거 괜찮겠네. 뭐 사람도 괜찮고 하고 바로 눌러 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. 절대 그러지 마세요. 왔다 갔다 몇 번은 더 보고 자세히도 보고 또 통화도 해보고 해서 적어도 1년은 사귀셔야 되는데, 다른 같은 나라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을 내셔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정리할게요. 다시 한번 우리 그 미국 교포들과 만나려면은 적어도 서로 국제적인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서로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.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을 다른 가까운 그런 내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 괜찮다, 좀 마음을 더 열어서 더 알고 싶다면 반드시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를
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들의 사는 삶이 어떤지는 한 번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고 가고를 몇 번 하고 나면은 적어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그게 한 또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요. 그렇게 해보고 나서 결정해서 오시거나 가시거나 할 때에도 다 행복하게 잘 사는 커플들 아주 많이 봤습니다. 자, 여러분 많이 오세요. 특히 이제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리 교포분들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사시는데요. 그래서 문화가 좀 더 가정적인 그런 문화예요. 아무래도. 그래서 이쪽에 오셔서 결혼하셔서 사시면 진짜 행복한 삶이 뭐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교포들과 성공적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노력해 주시고 항상 뭐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에도 남겨주시고요. 자, 그래서 많이들 오십시오. 미국으로요. 지금까지 중매공주 선화공주 이선아였습니다.